자전거 역사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1800년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구르마형 자전거인데 이게 셀페론이라는 데 프랑스에서 개발이 되는데 이것은 구동축이 없죠. 페달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타서 다리로 이렇게 가는 거죠. 약간 이해를 돕자고 하면 단박에 하실 겁니다. 다 타 보셨기 때문에. 구조는 이렇습니다. 이 구조가 자전거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탔었던 거죠. 1800년대는 산업혁명이 같이 발맞추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의 시작은 프랑스에 됐지만 자전거의 발전은 영국에서 됩니다. 왜냐하면 전원이 도시화되고 도시는 협소하고 말이나 마차가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활동성이 보장이 되고 이제 보관이 용이한 자전거가 대세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1800년대 중반서부터 구동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페달이 나오고 체인이 나옵니다. 우리가 현재 흔히 지금 타는 보편적인 자전거는 1880년대 서부터 이런 자전거의 시스템이 완성이 돼서 오늘날에 이르는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분명히 자전거의 역사는 1800년대서부터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1500년이라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죠. 이것은 제가 잘 아는 형님인데 다 아시죠? 다빈치인데 이 자전거가 다빈치 수첩에서 다빈치 코덱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헬리콥터, 자동차, 탱크 막 이런 것들이 낙서처럼 기재되어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전거인데 이 자전거를 보시면 밑에 뭐 최첨단 자전거죠. 전기 자전거,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자전거 다 이런 자전거 시스템인데 거의 비슷하죠. 1800년, 300년 전에 다빈치가 생각해낸 겁니다. 자전거의 모양만 이 프레임을 완성한 게 대단한 게 아니고 바로 체인, 구동축, 그 다음에 조향장치. 오늘날의 자전거랑 100% 싱크로입니다. 이게 1500년도부터 다빈치가 생각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는 1800년대에 이거 타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자전거가 신기하죠. 자전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800년대 산업혁명이 있고 1900년대에 1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가장 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했던 게 오토바이입니다. 자전거는 아직도 이륜차라고 불려지죠. 오토바이도 이륜차입니다. 오토바이 발전에 획기적인 초석을 했던 게 바로 자전거죠. 자전거에 자동차의 엔진이 발명이 되면서 자전거에 부착을 시켰더니 오토바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자전거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는 오토바이, 바이크 역사까지도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자전거 종류는 많죠. 흔히 우리가 자동차라고 봤을 때 승용차도 있고 스포츠카도 있고 트럭도 있고 덤프트럭도 있듯이 자전거가 있고 자전거의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뭐 모르시는 거 있으시겠어요? 크게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의 종류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더 선호도가 높은 자전거가 있겠죠. 바로 접이식 미니벨로우하고 그다음에 요즘 젊은 층에서 많이 타고 다니는 픽시, 그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자전거인 이제 그 하이브리드 자전거. 요 세 종류가 최근에 가장 많이 구매하고 또 한강이나 기타 등등 이런 데서 많은 라이딩을 하고 있는 자전거의 종류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자전거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MTB, 마운틴 바이크, 그 다음에 로드 바이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클이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바이크, 그 다음에 픽시,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미니벨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MTB입니다. MTB는 말 그대로 주행 목적이 비포장을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자전거이고 비포장을 달리다 보니 지면하고 마찰력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타이어 사이즈가 넓습니다. 폭이 넓죠. 그래야 안전하니까. MT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전거에서 발전된 개량품이죠. 이거는 1970년대에 미국에서 발명된 겁니다. 발명보다는 개선이죠. 구조 개선을 한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전의 자전거는 로드바이크, 도로를 달리는 거였죠. 도로를 달리는 거였는데 산에서는 못하고. 근데 1970년대에 미국에서 익스트림 스포츠가 개발되고 발전이 되고 하면서 점점 도로보다는 험난한 지형에서 자전거를 타고자 욕심을 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일반 자전거로는 산에서 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서스펜션 포크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에 말하면 쇼바, 충격 완화 장치. 두 번째 로드바이크입니다. 로드바이크는 말 그대로 달리는 게 질주 본능이죠. 로드바이크가 자전거 역사 200년에서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는 자전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클. 사이클의 종류도 이 종류에서보다 한 8가지 종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왜 제가 8가지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도 모르다가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드바이크는 달리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타이어가 얇습니다. 아까 MTB 같은 경우에는 지면 마찰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타이어 폭이 넓은 반면에 로드바이크는 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롭바라고 하는데 사이클 할 때 어떻게 타죠? 숙여 타죠. 바로 이게 드롭바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그러니까 로드바이크의 가장 기본적인 조향 장치이고 지금 에어로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운행할 때, 장거리 운전을 할 때 팔을 올려놓고 구동축만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드롭바라든지 라이더바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MTB나 하이브리드나 미니벨로에 쓰이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픽시입니다. 여기 픽시 혹시 타고 계신 분들 계세요? 픽시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단순한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리얼바이크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체인하고 바퀴하고 페달하고 하나예요. 얘는 내려갈 때도 계속 페달을 돌려야 돼요. 경사길에도 계속 페달링을 해줘야 돼요. 그럼 페달링을 안 하면 자전거 씁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전거이기도 하면서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죠. 보통 요즘 10대나 20대 애들은 다 픽시만 타죠. 근데 이제 픽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전거는 스포츠 개념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픽시는 스트리트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도로에서. 이걸 탈 땐 자전거복이나 이런 걸 입지 않아요. 어반 스타일의 뭐 반바지라든지 뭐 백팩이라든지 이런 걸 들고 타니까 픽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라고 해서 스포츠로 빠지는 게 아니고 픽시만큼은 자전거이면서 어떠한 영캐주얼이라든지 어반 스타일로 빠지는 게 픽시예요. 아마 요즘 가장 대세를 이루고 부품이 간단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 시작해볼까라고 할 때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자전거인데 문제는 타는 방법이 이전에 타셨던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연습을 안 하시면은 꽤 심하게 다칠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3가지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바이크하고 미니벨로. 지금 하이브리드 바이크 같은 경우가 보통 뭐 그냥 사는 자전거. 근데 이거의 장점은 MTB 프레임에 바퀴 사이즈가 로드바이크를 해서 타기 편하고 튼튼한 프레임에 속력을 낼 수 있는 2가지의 장점만 갖춘 자전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바로 미니벨로우인데 저도 미니벨로우가 있는데 미니벨로우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 같은 데서는 대부분 미니벨로우를 타고 다니는 거는 대중교통 수단하고 이용이 되고 집이 좁기 때문에 집에 보관할 수도 있고 지금 미니벨로우 같은 경우는 접이식 미니벨로우도 있기 때문에 더 차에다 싣고 뭐 버스나 지하철을 타실 때도 전혀 부담감이 없죠. 그래서 요즘 가장 인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의 소재입니다. 여기서 보통 자전거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 20서부터 시작을 해서 70까지 왔다라고 하면 자전거 소재는
대부분 스틸 무겁죠. 무거워요. 자전거가 보통 12kg 정도 나가죠. 그리고 알루미늄, 티타늄, 카본입니다. 말씀드리면 이게 가격을 결정해주는 소재입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 추출되기도 힘들고 이 티타늄을 갖고 프레임 구조, 아까 말씀드린 삼각형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절단이나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진공 상태에서 용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카본은 말 그대로 탄소 섬유죠. 철이 아니에요. 자연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한 2만 장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래서 2만 장의 두께가 바로 프레임, 스틸 사이즈만큼 나오는 거죠. 스틸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이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100에서 150 그리고 티타늄으로 들어가면 그때서부터는 단가가 500에서 800 카본은 1000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전거는 바퀴가 얼마, 뭐 구동축이 얼마 이게 아니에요. 프레임이 얼마냐예요. 왜냐하면 가장 무게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가가 바로 자전거 가격을 형성해주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입이 됐든 원화가 됐든 다 똑같아요. 그러면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는 어떻게 구매하시겠어요? 뭐 비싼 자전거도 있고 싼 자전거도 있지만 가장 자전거의 중요한 거는 내 몸에 맞는 사이즈의 자전거를 구매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 키에 따르는 뭐 NTB 인치 사이즈, 로드바퀴의 미리 사이즈가 다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키가 크면 하체도 길까요? 키하고 하체의 길이는 만약에 정비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자전거 같은 경우에 가장 확실한 구매 요령은 인신 길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체 길이가 아니고 안장에 앉았을 때의 다리 길이. 이걸로 자전거를 구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인터넷이 싼데 난 인터넷에서 구매할래? 오프라인보다. 근데 자전거만큼은 자동차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게 바로 이런 인신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인치가 자전거 사이즈 나오는 인치 사이즈나 미리 사이즈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프라인 매장 가서 앉아 보셔서 세팅하시는 게 자전거를 타실 때 더 안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장에 앉아서의 유효탑 시브하고 또 탑 길이 앉았을 때 상체 길이가 하체 길이 안 맞았을 때 허리를 더 숙여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전거를 구매하셔서 타려고 하는데 요즘 자전거 사고가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자전거 사고가 올라가고 있죠. 사고도 딱 이맘때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실 때, 라이딩을 하실 때 사고가 나는 이유는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으셔서요. 자전거는 이륜차랑 똑같이 오토바이랑 똑같습니다. 무조건 자전거에서 떨어지는 순간 머리가 지면에 가장 첫 번째로 닿죠. 가장 무거우니까. 그래서 자전거 사고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머리가 다치기 때문입니다. 헬멧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반드시 있어야 할 장비이고 고글 같은 경우에도 멋으로도 쓰지만 앞 타이어에서 나오는 지면에서 나오는 이물질이 눈으로 튀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멋이 아니고. 물론 멋도 있고 안전도 갖추면 다 좋으니까 비싼 걸 더 구매하시긴 하죠. 근데 이런 필수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라이더라고 하시면은 뭐 옷이나 뭐 예를 들어서 클립 페달이나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럼 뭐 선택인데 이 두 가지만큼은 필수라는 거.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전거와 맞물려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자전거 다이어트입니다.
자전거의 구동축은 상단에서 내릴 때 12시 방향에서 3시 방향으로 낼 때 기본적으로 대퇴부 근육이 쓰여집니다. 시작인 거죠. 가장 속력을 내는 구간은 3시서부터 6시 방향. 페달을 내려서 끌어올릴 때 자전거 속력이 나는 겁니다. 이걸 좀 약간 좀 보편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쓰이는 근육이 아까 말씀 12시서부터 3시까지는 엉덩이. 3시서부터 6시 방향으로 내릴 때 대퇴사두근과 허벅지 우리가 뒤쪽에 있던 대퇴 이두근. 이 근육이 쓰여집니다. 아마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대퇴부죠. 우리가 무게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스쿼트 하는 것도 다 근육이 크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듯이 자전거가 바로 그런 운동에 액티브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전거의 운동 효과는 걷기의 2배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 다 타셔야지 되는 거죠. 뭐 이론은 많습니다. 평속 25km로 1시간을 탔을 때 450칼로리. 1시간 정도 타는 거는 전립선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뭐 처음서 자전거 역사서부터 뭐 기타 쭉 와서 제가 얄팍한 지식으로 마치 전문가인 양 말씀은 드렸지만 지식적인 면보다는 저는 실생활 라이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취미가 지식이 될 수는 좀 어렵죠. 근데 취미였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이긴 합니다만 자전거 타다와 자전거 타고 있다. 본인이. 누가 묻는 게 아니고 본인이 나 자전거 타다. 나 자전거 타. 그게 타다가 지나면 나 자전거 타고 있어. 라고 하셔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전거 다이어트 효과가 그리고 근육 운동량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